사전투표는 오늘부터 시작됐고 본투표까지 5일. 사실상 투표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은 한동훈의 안기령보다 이재명의 나라면 취소라는 빅매치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재섭은 이제 곧 4대째 도봉에서 살아가는 도봉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기 있는 안기령 후보보다 제가 어쩌면 도봉을 더 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이 동네 많이 다녀봤거든요.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사전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거라는 그 기세를 전국 방방에 알려주십시오. 도봉구에 대해서 안기령 후보보다 본인이 더 잘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김영주 의원님? 안기령 후보가 초기에 자기 지역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것을 비판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김재섭 후보는 4대째, 3대째 이렇게 그 지역의 토박이로서 지역을 잘 알고 모든 면에서 맡겨주면 잘할 사람인데 비해서 사실은 그 안기령 후보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 동네조차도 잘 모르는데 저분이 어떻게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지역인지라 지금 이 두 부분의 어떤 상황은 조금 안기령 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토론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렇다면 조금 김재섭 후보가 압도해야 되는데 또 안기령 후보가 굉장히 언론인인 만큼 출신인 만큼 또 굉장히 유연성을 발휘한 그런 측면도 있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 여론조사 준비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입니다. 서울 도봉갑입니다. 안기령 후보가 49.0%, 김재섭 후보가 40.3%입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8.7%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거든요. 그러면 8.8이니까 0.1%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렇군요. 요 지역에서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김유정 의원님, 네. 안기령 49, 김재섭 40.3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후보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털을 닦으면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안기령 후보는 이번에 이제 새로 진출한 신인 정치인이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정도의 판세가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민주당이 텃밭이고, 그렇군요. 예, 역대 또 인재근 네. 의원이 이 지역 의원이었죠. 현역이고 지금도 3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정서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기령 후보가 고스란히 또 받아 안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기령 후보보다 내가 도봉구의 지리를 더 잘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거군요. 빅매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나라면 공천 취소할 것이다 라는 발언 들어보시죠. 누굴 겨냥한 발언일까요? 대통령이 실수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파 한 단 875원이 아니고 한 뿌리 875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 권력을 가진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해임하든지, 저는 만약에 파 한 단 875원이 아니고 한 뿌리에 875원 이런 소리 하면 저는 공천 취소해버렸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를 겨냥해서 나라면 공천 취소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한 건데요. 그런데 앞서서 궁금한 건 김주영 의원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기령 후보에 대한 발언을 같은 지역구인 김재섭 후보 지지 유세를 하면서 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이수정 후보 비판하는 저 발언을 왜 김준혁 후보 지지 유세하면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저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 김준혁 후보 그 지역이 아니고요. 저기는 이제
부울경 이쪽에 지지 유세에 갔을 부산 때 진입니다. 네. 부산에 가서 한 얘기고요. 또 이제 울산 가서도 비슷한 얘기 했어요. 울산 남구갑이 대대로 굉장히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데 거기에 전은수 후보가 굉장히 아주 딱 붙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후보들을 이제 가리키며 내가 공천 잘하지 않았냐, 북도 두고 지지 유세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산에서 지금 최근에 그 딱 이제 공표 직전에 나왔던 이야기는 한강벨트, 낙동강벨트가 굉장히 박빙이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울경 그쪽 지원 유세 가서 힘내고 우리 좋은 후보 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인데 나머지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후보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제 다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민주당의 아픔이 있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지역에 갔어요. 상대 후보가 안기룡 후보가 있는 김재섭 후보 지원 유세인데 이재명 대표는 혹시 김준혁 후보 지원 유세를 지금 뭐 일정상 안 하고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김준혁 후보 지원 유세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수정 후보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싶고 차마 그 수원에 가서 김준혁 후보 손을 들어주면서 하기는 좀 그 깝깝하고 네. 그래서 아마 부산에 가서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재명 후보가 이수정 후보를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선대위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많은 민주당 후보 떠올릴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중에 지금 문제가 될 만한 후보들이 거의 이렇게 떠올려지는 후보가 없어서 아마 엄한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 이수정 후보, 그 말도 안 되는 김준혁 후보랑 비교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양념 정도의 실수에 불과한 그걸 가지고 부산에 가서 저렇게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선대위가 좀 굉장히 궁색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제가 받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지역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지 함께 보시죠. 김준혁 후보가 49.5%, 경기 수원죠. 이수정 후보가 42.5%. 7%포인트 차이니까 오차범위 내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의 정당 지지율, 양당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 35.6%, 민주당은 26.5%군요. 정당 지지율 격차랑 두 후보의 지지율 양상이 조금 다른.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문규 장관이라든지 이수정 교수를 이 지역에 넣었을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넣었는데 실제로 수원 지역이 원래 전통적으로 뭐 과거에는 보수적인 성향을 띄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민주당이 확고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저와 같이 약간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또 이수정 교수가 너무 조금 한편으로 보면 학자다 보니까 물론 김정일 교수도 학자입니다만은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좀 의기소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고 또 김준혁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때 수원시장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보이지는 이 발언에 대한 설화가 굉장히 대대적인 어떤 포화가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지역 기반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저 표에서도 거의 50% 절반가량을 김정은 후보가 갖고 있고 그와 같은 저도 뭐 페이스북을 보면 계속 지역 활동을 아주 줄기차게 김준혁 후보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도 아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의 나라면 공천 취소했을 것이다. 이 발언, 이수정 교수를 향한 건데 사실은 공교롭게 앞서 진수희 장관 얘기했지만 김준혁 후보와 양문숙 후보 공천은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양문숙 후보 같은 경우는 위법 정황이 좀 발견됐다라는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도 공천 취소했을 것이다.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두세 후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양문숙 후보의 경우에는 다른 판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가령 만에 하나 뭐 김정은 후보는 이렇게 그 이례를 통해서 또 여성 유권자들 통해서 많은 비판을 하지만 견뎌낸다 하더라도 양문석 후보는 실질적인 어떤 법적인 불법적인 하자가 발견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출묵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은 좀 다른 잣대인 것 같습니다.
김준영 후보가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양문석 후보의 경우는 사실은 그런 비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매우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후보들을 다 저렇게 안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며칠을 더 지켜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내친 김에 몇 곳 더 보겠습니다. 경기 하남 갑 추미애 후보와 이용 후보가 맞붙고 있는 이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추미애 후보가 46%, 이용 후보가 43%, 두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 3%포인트 차에 접전. 경기 하남 갑은 앞서 양당이 발표했던 55곳 격전지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3%포인트 차. 그런데 이 지역의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응답을 18%나 답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18%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꽤 많이 응답한 건데 이렇게 되면 저 지역의 결과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봐야 되죠? 좀 약간 저건 좀 약간 좀 의외의 결과라고 봐요. 네. 추미애 전 의원은 사실은 이번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6선이잖아요. 예. 그 이용 후보는 이제 뭐 비례대표 초선하고 이제 재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남에 약간의 특성적인 측면이 좀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인지도가 높고 정치적 캐리어가 화려한 그러한 후보, 추미애 후보 뭐 당대표도 했고요, 장관도 했고요. 그다음에 5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번에 당선되면 뭐 6선에서 최초의 여자 국회의장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좌절이 될지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 초보를 만났는데 지금 차이가 한 3%밖에 되지 않는다. 아마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상당히 충격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저 4%, 3%는요. 사실 유권자 따위는 몇 명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 추세대로 가서 특히 이제 젊은 층에 이제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부동층이 한 18%는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5%만 저쪽 가면 이른 쪽에서는 10%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저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박빙지이 된다고 보고요. 사실 이전에도 보면 뭐 사실 정치 거물급들도 결국 사람판 걷다가 또 낙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남 지역에 있어서는 하남 지역구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고정관념에 의하면 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저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오히려 이제 관심지으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부산 수영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부산 수영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장해찬 후보가 공천이 취소됐죠.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가 35%, 국민의힘의 정현욱 후보가 27%,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23%. 그런데 정현욱 후보와 장해찬 후보의 단일화는 불발. 장해찬 후보가 완주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 두 후보 간의 분열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굴러가고 있는 양상. 어제 장해찬 후보 입장 밝혔는데 함께 보시죠. 장해찬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십니까? 주민들께서 표로 진짜 보수 장해찬에게 실질적 단일화를 이뤄주실 거라고 믿고 달릴 겁니다. 저는. 완주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죠. 제가 일개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수영구의 부산의 민심이 장해찬을 진짜 보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 적통으로 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 대표 유세 그리고 장해찬 후보 유세가 겹쳤다고 하는데 장해찬 후보가 누군가를 데려와서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흑양무도하고 후한무치한 공천됐습니다. 수영구민 여러분, 우리 장해찬 후보가 우리 장해찬 후보 유대차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로 시간 조정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잠깐씩 양보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처럼 법인카드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이 있다. 이재명은 조명현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저게 장해찬 후보의 품격 같습니다. 여기 와서 아무도 한 마디 얘기하고 마시고 여기 와서 사과하기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참 못됐네. 진수 의원님, 네.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 장해찬 후보가 뭐 이런 항의, 뭐 이런 것 차치하고 결국은 이 끝까지 완주하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의석 하나를 민주당에게 내주게 되는 결과. 그런 지금 거죠. 그 양상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완주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지역이 이 국민의힘 텃밭 중에 텃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역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아 이러다가 우리 민주당에 어부지리로 한석 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 투표로 단일화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정현우 후보하고 장해찬 후보 둘을 놓고 이제 지지율이 조금 더 나오잖아요. 정현우 후보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이 투표 후보를 몰아주는 이런 가능성. 근데 그거는 현실화될지 어떨지 제가 장담을 못 하겠고요. 나머지 하나 가능성은 이제 당 차원에서 이 장해찬 후보를 물밑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권유, 설득 작업을 좀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장해찬 후보 다 아시잖아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까지 지냈고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당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게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공천 때문에 당을 나갔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해서 민주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다. 이거는 장해찬 후보가 당에 있으면서 늘상 외쳤던 선당 후사 그거에 정면 이제 배치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정치를 계속 해 나가실 계획이 있다면 좀 국민의힘과 잘 소통을 해서 현명한 이제 결단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원희룡 후보 사전투표 영상 중계해드리면서 원 후보가 최근 제가 아내의 법인카드를 쓴다라고 말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내의 카드를 쓴다라고 정확하게 말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카 사용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표현해드립니다.